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TV입니다. 오늘같이만 장이 흘러가 주면은 걱정할 일이 없겠죠. 오늘 아마 별다른 걱정 없이 하루가 지나가셨을 것 같아요. 그냥 가지고 있는 종목 홀딩하면 되는 그런 하루였고요. 오전에 조금 매수를 했어도 좋았죠. 2차 전지주를 오늘 저는 매수를 했는데 오전에 시초가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 하나는 홀딩하고 있는 중이고, ETF들 조금씩 조정을 했습니다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갖고 있는 종목 홀딩하는 날이었다고 봐요. 아직은 완전히 우리가 지금 하락하던 그런 재료들이 완전히 소멸됐다고 볼 수 없는 데다가 저는 전쟁 이슈가 이렇게 무의미하게 그냥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일단은 지상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일단 여러 가지 외신들 보고 여러 가지 뉴스들 종합해 보면은 이대로 그냥 전쟁이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게든지 증시를 한번 흔들어 놓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비중을 아주 많이 늘리고 그럴 수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증시가 좋았던 이유는 어제 미국 증시가 좋았던 이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너무 빠져 있었고요. 바닥이었고요. 이 바닥을 더 뚫고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정황들이, 전쟁은 먼 곳에서 미국의 어떤 개입 없이, 우리는 더더욱이 아무런 관련이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참혹하고, 좀 많은 우려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증시에서는, 우려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빠졌다는 것에 온갖 보조 지표들 여러 가지 정황들이 다 상승 반전을 이제 할 수 있는 지점으로 가리키고 있었고요.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2차 전지, 어제 제가 2차 전지하고 반도체를 좀 주목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호실적을 또 발표를 했고, 2차 전지 급등을 했고, 그러면 이 정도 어제부터 알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들을 보면서 느낌이라고 해도 좋고, 감이라고 해도 좋을, 그런 어떤 촉이라고 해도 좋을 그런 것들이 발동을 했다면, 오늘 2차 전지주들을 조금 늘렸거나, 적어도 반도체를 좀 늘렸거나 하여튼 뭔가를 좀 사서 늘렸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종목의 주력들을 홀딩하는 그냥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편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그랬어요. 환율 크게 빠졌죠. 국제유가 떨어졌죠. 또 미국 선물지수 계속 올랐죠. 어제 미국 증시 잘 갔죠. 오늘 우리도 잘 갔죠. 연준에서 금리 인상의 불필요함을 계속 얘기하고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빠르게 약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쟁 이슈가 하나 남았는데 저는 한 번 정도는 좀 흔들 수도 있을 것 같이 보이고, 중국에서도 이제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크게, 만약에 터진다면 생각보다 큰 반향을 좀 일으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증시에 언제나 항상 깨끗하게 100% 호재만 존재하는 시장은 당연히 없고요. 100% 악재만 존재하는 시장도 물론 없습니다. 그냥 그 현재 지점이 어디까지 빠져 있는지, 어디까지 올라 있는지, 천장인지 바닥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략 감으로 느끼는 거죠. 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전쟁이 터지기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같은 양상이 바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등이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었다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우려는 되지만 전쟁도 그렇고 부동산 이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우려할 만한 게 있고,
어차피 시장이 한번 들썩거리고 출렁거리면서 좀 뒤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은 FOMC. 우리 시각으로 10월 31일부터 밤부터 이제 FOMC가 11월 1일이죠. 11월 1일, 10월 31일이죠. 그래서 11월 1일. 그래서 우리 시각으로는 11월 2일 새벽에 그 파월이 정리해서 이제 말을 할 겁니다. 브리핑을 해줄 건데요. 그게 뭐 어쨌든 금리를 올릴 것처럼 계속 분위기를 만들었다가 최근에 경제 환경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뭐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일단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없다는 시장을 진화하고 있는 그런 발언이 나오는 상황.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그냥 그러면 지금은 주식을 조금 사라는 신호구나라고 그냥 고지고대로 듣고 가면 돼요. 아직 그 보수적인 투자의 기조를 유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몰빵하지는 말자는 뜻이고요. 빚내서 투자하지 말자는 뜻이고요. 하지만 오늘 같은 날에 만약에 갖고 있던 주식을 덜어서 뭐 8, 9%씩 올랐던 그런 뭐 종목들을 오늘 수익을 내지 못했다면,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날에 내지 못했다면 그건 굉장히 좀 또 이상한 거죠. 그냥 들고만 있었다고 하면 되는 것을 그냥 팔아서 만약에 비중을 없애가지고 그랬다면은 그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됐고요. 만약에 오후 장에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 팔았다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고요. 그런데 요즘 같은 장에서 예상을 하고 팔고 예상을 하고 사고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합니다. 그죠? 그냥 많이 올라가겠네 하는 날 사면 되고 많이 빠지겠네 하는 날 팔면 되고 그거거든요. 그냥 반응하고 대응하고 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지금은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뭐 그게 바로 이제 뭐 보수적인 투자라고 생각해요. 좀 공격적으로 가려면 내일 올라갈 거니까 오늘 뭐 종가에 매수, 왜냐면 오늘 가격이 더 싼 거니까 오늘 가격이 내일보다 싸다고 생각하면은 내일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미리 선 매수를 하는 건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불안합니다. 시장이 예상대로 잘 흘러가지 않아요.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2차 전지가 좀 주도했던 그 장인데 뭐 사실은 크고 작은 그런 이슈들 오늘 같으면 미국의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CS 윈드 같은 종목도 오늘 기대가 좀 많이 됐었고 삼성전자의 호실적 오늘 뭐 영업이익 2조 4천억 원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빠졌다. 그러면은 그 삼성전자가 올라간 이유가 반도체냐, 그리고 아니면 가전이냐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또 메모리 반도체 쪽에 업황이 개선되고 이런 것들을 뭐 뉴스 검색을 통해서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찾는다면 SK 하이닉스를 오늘 좀 시장이 그렇게 올라가는 데서도 움직이지 않을 때 미리 산다든가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너무 큰 종목들 말고 좀 반도체도 다른 작은 종목들을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오늘은 좀 움직여도 괜찮은 그런 하루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았다면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아주 잘하신 거고 뭐 그렇게 평가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714종목이 올랐네요. 180종목이 빠졌습니다. 자, 오늘 매수를 했어야 되는 날인 거죠. 결과적으로 1.98% 올라서 2450을 돌파했습니다. 단숨에. 코스닥은 1315종목이 올랐고요. 216종목이 빠졌습니다. 뭐 6배 넘게 오른 종목이 많은 날, 이런 날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코스닥이 2.78%가 올랐고요. 코스피는 대형주가 조금 흐름이 안 좋았는데
코스닥은 대형주가 엄청 좋았습니다. 에코프로들 때문에 그렇겠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들이 순매도, 코스피 5천억 원 넘게 매도, 코스닥 2천억 원 넘게 매도. 자, 오늘 매도하신 분들은 이거는 좀 안타깝죠. 아쉽죠.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날에는 이렇게 매도를 하십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약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시장을 이끄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지수 0.4%대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보니까 보합권으로 좀 내려왔고요. 원달러 환율은 0.8% 하락을 했고 국제유가는 0.47%가 떨어졌습니다. 85달러대까지 내려왔네요. 코스피는 어제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하락 전환한 영향으로 해외 증시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 증시가 원화 강세를 보이면서 기관들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네요. 코스닥은 어제 미국 국채금리 그리고 유가 하락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뒤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급등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미국의 연준 정책 완화 및 실적 시즌 기대감으로 800포인트 선을 재탈환했다, 이런 제목으로 어제 지정학적 불안에도 미국의 연준이 정책 완화 또 실적 시즌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상승 출발한 뒤에 장중에 최근 지수 급락을 주도했던 2차전지 밸류체인 관련주들의 반등세로 크게 올랐다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에 기반한 일반 전기전자, 에코프로 BM, 그리고 금융, 에코프로 업종 등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아마존의 국내 클라우드 투자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승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를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2.71%도 눈에 띄지만 바로 밑에 LG 에너지 솔루션 7.3%대.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도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포스코 퓨처엠 8%대, 이런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고 LG 화학, 삼성 SDI가 4%대 굉장히 크게 올랐죠. 오늘 2차 전지의 날이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KB금융 세 종목은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 종목만 빠졌고 오늘 로봇주들이 두산 로보틱스도 생각보다 못 갔죠. 전체적으로 상대적인 약세가 좀 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 대장주가 9%대, 에코프로가 7%대 올랐고요. 지금 시총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DX도 4.8% 올랐습니다. 코스피 업종 보니까 의료정밀 업종이 3.28, 바로 밑에 전기전자, 기가 막히게 좋았다는 거죠. 의료정밀과 IT 반도체 쪽이 좀 좋았다는 건데 미래산업이 5%대, SD바이오센서와 KC텍이 4%대 올랐고요. 섬유의복 업종이 제일 많이 빠진 걸로 나오는데 FNF 대장주가 3.5%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스닥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제가 탑머티리얼에 왜 이 형광펜 칠을 해놨냐면 어제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어제 10종목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중에 탑머티리얼이 그러니까 재무제표와 차트 또 최근에 수급 등등을 고려했을 때 아주 좋은 종목, 제가 이번에 추천해드린 종목들은 좀 장기로 가져갈 만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했고 2차 전지, 반도체 뿐만 아니라 여러 업종이 골고루, 왜냐면 제가 업종을 분류를 하고 한 게 아니고요. 그냥 검색식을 넣어서 종목을 좀 까다로운 조건으로 골라낸 다음에 차트를 보면서 추려서 이제 10종목을 골라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탑머티리얼이 오늘 10%대 올랐기 때문에 아주 기분이 좋았고요. 밑에 보시면 서남하고 에코프로 BM 9%대 올랐고 종이 목재 업종이 코스닥에서 제일 많이 빠졌고 혼자 빠졌네요. 업종이 스피어 파워가 2.4% 하락을 했고요. 사실은 동아기업 하락 때문에 이 업종 내에 대장주인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가 6.4%대, 유한양행이 4%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유유제약, EUB, JW중해제약, EUB 두 우선주들이 1%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신신제약과 피플바이오가 8%대 올랐고요. 하락한 종목은 퓨처케미 마이너스 12%대 혼자 많이 내려왔습니다. 공매도는 951억 원이 줄었고요. 코스피의 금호석유, 코스닥의 콜마 B&H가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요.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는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포스코DX, 이오테크닉스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 BGF 리테일, 효성, 한진칼, SK케미칼, SK스퀘어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셀트리온 제약, 모두투어, 제넥신, 윤성FNC, WCP 순이었습니다. 중동 전쟁보다 연준 비둘기에 반응한 시장, 환율도 하락, 아까 국제 유가도 하락, 최근에 시장을 괴롭혔던 여러 요소들이 다 일거에 좀 순화되는 느낌이고요.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이 더 필요치 않다 하는 이딴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 11월 FOMC 이후에 이제 금리 하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온통 들어온 상황이고요. 오늘도 이제 각종 그 외신들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이스라엘 전쟁 그러니까 소식들이 메인 페이지를 계속 장식을 하고 있고요. 요새는 너무나 끔찍한 영상들이 진짜 온갖 매체를 이렇게 타고 그냥 곧바로 막 전달이 됩니다. SNS도 그렇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제가 진짜 끔찍한 여러 가지 영상과 사진들을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도 여러 가지 영상과 사진들 그런 게 좀 떠돌아다녀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기사 보면은 물이 없다고, 지금 이거는 이제 전쟁터, 이제 가자 지구의 진짜 위기, 폭격 맞은 사진도 좀 보입니다만, 지금 인도주의적인 어떤 지원이 또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전쟁터에다가 지금 어디 누가 뭘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좀 사람을 어떤 존중하는 인간애가 좀 발현될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고, 종교나 이념이나 이런 것들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 늘 그 피해를 보는 분들은 이제 애꿎은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정치인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이건 그냥, 그래서 빨리 끝나야 되고 또 피해가 커지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이제 예비 병력, 예비군 36만 명을 모았대요. 그래서 지금 지상전 투입이 예정돼 있고 이런 기사들 나왔고요. 아까 어떤 기사 보니까 세계 각지에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본토의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돼요. 근데 세계 각국에서 진짜 이 입대 행렬이 또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예전에 60 몇 년도인가요? 68년도인가요? 몇 년도에 그 아랍 전쟁이 벌어졌을 때 세계 각지에서 이스라엘 군은 이제 자원 입대하는 그 행렬이 진짜 계속 끊임없이 밀려 들어왔고, 아랍국 쪽에서는 자국을 탈출하는 그런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주의까지는 아니고 하여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이 확전이 되면 어찌됐든 증시를 한번 들었다 놨다 할 겁니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자, 오늘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매출도
뭐 마이너스 12.74 이거는 이제 3분기 실적이고 이제 3분기까지의 누계가 그 17.7 마이너스 17.7이죠.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77.88 마이너스 90.50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최악의 실적이 또 나왔어 했는데 오늘 주가 잘 갔죠. 자, 영업이익 보세요. 당기 실적 23년도 3분기가 2조 4천억, 2분기 때 6,700억, 1조 원 미만이었고 뭐 어마어마하게 전년 동기 대비 많이 빠졌던 거였는데 2조 4천억이었어요. 어제 제가 그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를 증권사들의 컨센서스가 1조 원대 형성돼 있고 15개 증권사 중에 5군데가 2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거 실제로 컨센서스가 어땠냐면 이렇습니다. 3분기 동그라미 친 부분 보시면 매출액이 67조 9천억이었는데 아까 매출액이 67조. 매출액은 컨센서스보다 한 9천억이 적게 나왔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가 2조 1,300억이었는데 이번에 2조 4천억. 그러면 10% 이상의 컨센서스 대비 높게 나왔죠.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금 실적이 나오고 주가가 올라간 거고요. 사실은 지금 이 컨센서스 보시면은 4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20% 정도가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영업이익 자체는 3조 4천억까지 올라가요. 4분기에. 뭐 엄청나죠? 그런데 왜냐하면 이 삼성전자는 10조 원대 영업이익을 분기 영업이익을 내던 회사 아닙니까? 근데 내년 1분기가 되면요, 이게 5조 원대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전년 동기가 언제입니까? 올해 1분기 마이너스 95%라는 최악의 끔찍한 실적을 발표했던 그때 6,402억 원의 그 기초해서 그것에 대비한 뭐 몇 프로 이렇게 나오니까 5조 원대는 684%의 급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분기 실적이 684%가 늘어날 걸로 보이는 종목이 3분기 실적도 시장 분위기보다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더 빠지기 어렵겠죠. 당장 내년 1분기가 이제 2달 반 정도 남았는데 주가가 뭐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실적이 크게 개선되니까 680%가 좋아지니까. 자, 오늘 주가 상승의 배경이 여기에 있고요.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호주 로이힐이라고 하는 철광석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로이힐 홀딩스가 3분기 배당금을 6,800억 원으로 결의를 하면서 보유 지분 12.5%에 해당하는 850억 원 정도를 포스코홀딩스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번 배당금 850억 원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누적 그러니까 수령한 배당금과 광산 지분 투자에 따른 그동안의 철광석 구매 할인 금액까지 다 더했더니 이 로이힐이라고 하는 광산 투자비 전액을 회수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사들이게 되는 철광석 할인 금액과 앞으로 받게 될 배당금과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다 수익이 되는 거죠. 투자금 대비. 굉장한 성과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리튬 가격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아주 길게 내다봤을 때는 뭐 굉장한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이 오랜만에 5일 만에 매수를 했는데 매수폭은 그렇게 크진 않네요. 하지만 기관이 여전히 300만 주 넘게 매수를 했고 주가가 1,800원 올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투 연기금 사모펀드가 아주 강력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외국인이 12만 주 넘게 덜어냈고요. 기관은 7일 연속 사고 있는데 오늘 기관의 매수 주체, 제일 많이 산 주체는 투신, 개인들 펀드 자금이었다. 에코프로 BM은 개인 8만 주 매수, 개인들 펀드 자금 16,000주 매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조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렇게 되면 더 많이 올라가기가 쉽진 않을 거다.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렇게 보이고요. 에코프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는데 특히 에코프로는 기관은 1900주, 외국인이 5만 1000주를 사서 외국인들의 매수에 의한 주가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개인만 매수, 외국인의 매도, 주가는 14,000원 올랐습니다만 뭐 강력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주가 흐름이 나왔던 거는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가 나왔기 때문이고요. 셀트리온은 기관이 3일 연속 매수, 금투가 많이 매수를 하면서 일단 700원 올려놨습니다. 헬스케어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10일째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이 좀 팔고 금투가 덜어내면서 헬스케어 400원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위메이드 기관이 7일 연속 매수, 외국인 4일 연속 매수, 외국인 지금 43,000주 많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주가가 850원 올랐습니다. 시간에 삼성전자 0.29% 200원이 오른 68,400원, 에코프로 BM 1.03% 2,500원이 오른 246,000원, 에코프로 0.59% 5,000원이 오른 848,000원, 포스코홀딩스 0.39% 2,000원이 오른 509,000원, 셀트리온 보합이었습니다. 헬스케어도 보합이었습니다. 위메이드 0.42% 150원이 오른 36,050원이었습니다. 자, 삼성전자 481선 바닥으로 해서 어제 반등이 나오는 신호가 나왔죠? 오늘은 아예 크게 튀어서 뭐 21선, 5일선 다 넘어서고 11선까지 돌파를 한 뒤 121선, 61선, 21선까지 다 돌파했었어요. 그러다가 장중에 쭉 윗꼬리 달고 밀리면서 11선 지지는 받았고 위로 121, 61, 21선을 차례차례 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역시 아래쪽에 제가 선을 두 개를 그어놨는데 현재 이제 그 241선이 바닥에 있고 위쪽에 21선에다 제가 그어놨습니다. 이 아래쪽에 21만 뭐 한 6,000원쯤 되는 자리에 하단 이제 지지 라인이 있다는 거죠. 그 하단 지지 라인이 21만 6,000원쯤에 가 있다고 봐도 되고요. 21선은 위쪽에 26만 7,000원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 BM은 당분간 이 241선, 지금 오늘의 241선은 21만 4,000원이네요. 그리고 21선은 26만 7천, 뭐 한 8,000원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21만 4,000원과 26만 8,000원 사이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위쪽에 21선 부근까지 주가가 반등하고 나면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고 아래쪽에 241선까지 밀리면 매수,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도 제가 이제 선을 좀 두 개를 그어놨는데요. 지금 그 아래쪽에서는 매물대의 하단이고 위쪽 선은 매물대 상단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매물대 하단 81만 8천원, 대략 82만 원 정도에서 바닥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 나왔고 오늘도 마찬가지였고요. 상승이 나오면 매물대 상단이 21선과 만납니다. 21선이 89만 8천원, 거의 90만 원 정도. 한 82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되는 구간. 위쪽에 좀 더 상방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바로 머리 위에 121선과 11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바로 이평선 두 개가 지나가는 자리를 바로 돌파하기란 사실은 쉽지 않아 보여서요. 바로 머리 위에 있는 121선과 이 11선이 있는 그 자리가 86만 7천원 자리인데 제가 볼 때는 86만 7천원 정도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선을 그어놨는데 매물대 하단이 50만 한 5천원 6천원 정도 하는 그 구간이고요. 여기서 주가가 상승해서 매물대 상단까지 올라가면 그때 11선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53만 원 정도 되는 자리고요. 아마 똑같이 50만 5천 원에서 53만 원 정도 되는 구간, 이 구간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셀트리온
셀트리온은요, 지금 3일째 사실은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자, 위쪽에 윗꼬리 끝이 21선을 만납니다. 14만 2,600원, 정확하게 2,500원이 21선이거든요. 그래서 21선에 만나자마자 윗꼬리를 달고 내려와서 종가가 14만 900원까지 빠졌죠. 그리고 음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랫꼬리 달고 윗꼬리 달고 음봉. 그러면 뭐죠? 전환 신호. 주가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어디까지 빠질까? 제가 볼 때는 그 바로 밑에 있는 3일선과 11선. 13만 9천원, 13만 8,200원, 요 정도, 13만 한 8천원 정도까지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상승하게 되면 21선, 14만 2,500원 정도까지 반등할 가능성, 그러니까 그 구간 안에서 움직이게 될 것 같이 보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쪽에 241선이 딱 지나가는 자리에서 눌렸죠. 어제도 눌렸고 오늘도 눌렸습니다. 오늘 241선 64,600원 정도인데 오늘 고점이 64,400원입니다. 근처까지 가자마자 눌렸죠. 그래서 241선이 저항선인데 대신에 아래쪽에 3일선 밑으로 더 빠지지 않는,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21선이 63,500원인데 63,800원, 오늘 21선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21선과 241선 사이에서 241선을 뚫고 위쪽으로 가느냐, 21선을 뚫고 아래쪽으로 가느냐, 이게 이제 내일 달려있는 그런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는 결정적인 매물 벽이 위쪽에 61선 37,300원짜리고요. 여기를 뚫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좀 많이 부족해 보이죠. 지금 최근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서 일단 61선 37,300원짜리를 뚫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상승 추세다, 하락 추세다라고 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지금 선물지수 보시면 다 보합권이에요.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보합권이 아니네요. 지금 아까 제가 확인할 때는 보합권이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수치, 다우존스가 66포인트 현재 그렇고요. S&P 500이 8.25, 나스닥이 42.75니까 아까 이제 이 캡처할 때 당시 다우 91, S&P 500 13.5, 나스닥 64.25 이런 정도보다는 낙폭을 좀 줄이고는 있습니다. 아직은 상승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미국 증시 개장까지 한 30 몇 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상승은 상승인데 상승폭을 조금 줄이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고, 만약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예상을 할 수 없는, 아직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밤 미국 증시의 흐름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